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유망입니다.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네, 어제는 코스피와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과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임대차법 9개월 전월세 거래 2만 건 줄었다. 다음 달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임대차 시장은 더 불안해질 것 같다는 기사입니다. 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에 더해서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며칠 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전월세가는 더 상승하고 전세가로 살 수가 있는 경기도, 인천의 아파트 가격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빌라도 상승할 것이고요. 이제 작년부터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주택이 상승할 것입니다. 계집도 오른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자, 빌라의 월세화 가속, 서울 임대차 매물 절반은 월세, 세입자 보호 정책이 전세 난민을 양산한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자, 여기는 그 반포자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 사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35평이 보증금 13억에 월세 165. 네, 이거는 기존의 전세금을 월세화 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1억에 520만 원, 1억에 450만 원 이렇게 이것은 반전세가 아닌 월세 물건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물건도 3억 5천에 290만 원이니까 네, 이 정도면 또 월세 물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면 반포자이 35평형의 최근 거래가는 3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5평 아파트의 가격은 23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물건은 1.1%, 두 번째 물건은 2.1%, 세 번째 물건은 2.4%, 네 번째 물건은 1.74%입니다. 그런데 2년 전의 가격은 35평형이 21억이었고 25평형의 가격은 16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구입한 사람에게는 2.5%의 수익률, 3.1%의 수익률, 3.5%의 수익률, 2.7%의 수익률이 됩니다. 자, 결론은 월세 수익률이 이제 2%를 돌파했고요. 2년 전에 구입한 사람에게는 3%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2년 후에 올해 구입한 사람들은 4% 이상의 수익률이 될 것이고 2년 전에 구입한 사람에게는 6%를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세가 굉장히 비싼 그런 것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9개월 새 2만 건이 실종이 됐다. 네. 이제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그 종부세를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월세가가 더 오르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여서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빌라도 수요의 증가로 매매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자, 내년 입주 물량 작년의 절반도 안 된다. 실거주 의무까지 전세는 더 귀해진다. 자, 입주 물량의 감소는 전세가와 월세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부동산 지인에서 캡처한 그림인데요. 2023년도와 2024년도는 입주 물량이 더 감소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빌라까지 번진 전세난 패닉 바잉도 확산되고 있다. 네, 빌라까지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빌라의 가격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재개발까지 더해지면은 더 큰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여당 종부세 공시가 상위 2% 부과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세금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매도 물량은 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당의 부동산 대책, 종부세, 양도세 결론을 미룬 채 재산세만 평균 18만 원 정도의 아주 작은 감면을 했다는 것인데요. 종부세는 뭐 지금 낮춰줄 가능성은 없고요. 다음 정권에서도 낮춰줄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양도세는 연말 정도에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그 집을 파는 것은 빈집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제 매물로 나오는 것은 극소수가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를 잡겠다. OTT 그 시장에 뛰어든 카카오 스트리밍 업체 INI 소프트를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 OTT 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넷플릭스가 1위 사업자이고 웨이브, 티빙, 시즌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는 OTT에서도 크게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매파색 짙어진 이주열 가계빚 폭증에 연내 금리 인상을 첫 시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연말 정도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 정도죠. 저는 3, 4년 후에는 세계 7, 8위로 부상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고금리 국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선진국의 공통점은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입니다. 자, 한국은행 올해 성장 전망을 3%에서 4%로 상향을 했고요. 백신 접종이 빠르면 4.8%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끝이 나면 한국은 경제 성장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대선 겨냥 돈풀기 문 대통령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자, 내년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그러면 선거 전까지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많은 돈을 풀 것입니다.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집값도 더 상승하게 됩니다. 장위 13구역 규제 폐지로 재개발 길 열렸다. 네, 이제 규제가 폐지가 되면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무순위 줍줍 청약 무주택자만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자, 무주택자 중에서 상당수는 가점을 계속 높이면서 좋은 지역의 청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코 미분양 지역의 아파트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미분양이 생기고 그 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면 큰 데미지를 입고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는 A급 입지가 아니면 아예 분양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급의 부족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뉴타운의 기환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오세훈 시장님은 재건축 재개발의 전문가이시고요. 앞으로 뉴타운은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더 활성화될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님이 10년 전에 추진했던 뉴타운과 더불어 한강 르네상스도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락가락하다 용두사미가 된 여당의 부동산 대책 이대로 갈 것인가? 자, 임대사업자 완전 폐지는 임대가의 상승을 만들게 되고 결국 매매가의 상승을 만들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규제를 완화해야 주택의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규제를 강화할수록 매매가는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매일경제 기사 보시겠습니다. 다세대도 임대사업 폐지, 전월세난의 기름 부은 격이다. 자, 이제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모두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임대가, 매매가 모두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 폭주하는 여당. 문정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어서 30만 임대사업자 벼랑 끝이라고 하는데요. 뭐 조금만 더 버티면 가격이 더 상승하기 때문에 뭐 임대사업자가 뭐 굳이 벼랑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임대사업자 A씨는 정부를 스스로 장려한 정책을 뒤집는 자기 부정행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생기면 이제 어떠한 정부의 정책이 나와도 영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업도 개인도 정부도 신뢰, 신용,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임대차법 때문에 집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는데 새낀 집을 어떻게 6개월 안에 파느냐 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어차피 6개월 안에는 팔기가 어렵고 이제 10개월 후에는 정권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또 한번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자, 달리는 베이징 택시 안에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고 곰 인형만 있다고 합니다. 자, 영화에서 보던 미래의 모습이 베이징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매우 놀랐고요. 앞으로 운전에 관한 택시 기사에 대한 일자리는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도체 확보 급한 테슬라, 삼성, TSMC에 선금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세훈의 아라뱃길 사업 부활 시동, 견제에 나선 환경부. 자, 아라뱃길이 부활되기를 바라고요. 한강 르네상스도 부활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탈취, 건조, 살균을 할 수가 있는 신발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주는 슈 드레서를 만들었습니다. 100만 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멋진 아이디어의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배터리 재생 두산중공업이 일주일 새 21%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4월 17일에 추천한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옛 국제 업무지구 하반기 설계 공모, 용산 마스터플랜 재시동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초에 계획 잡았던 111층의 개발이 이어갈지 관심이라고 합니다. 자, 10년 후에 서울의 중심은 강남이 아닌 용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용산에 111층 빌딩과 초고층 빌딩 숲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자, 추경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담은 거는 서울시 의지의 표현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님의 인터뷰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게 되면 엄청난 크기의 공원이 생기게 되죠. 주변의 아파트에는 큰 호재이고요. 양지에서 동탄 구간이 가장 큰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허가 구역 풍선 효과에 이주 수요까지 서울 집값이 불안하다. 네. 자, 서울의 전세가 상승이 경기도와 인천의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용두 3.15 끝난 여당의 부동산 대책 그렇게도 민심을 못 읽나. 자, 이번 정부는 지금 현재의 부동산 기조를 크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문제, LH 문제, 백신 문제, 기업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음번에는 정권이 야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뀔 것이고요. 그것도 예상하며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선거는 불과 10개월 후의 문제고요. 부동산 투자는 5년, 10년 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5월 28일 선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